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요즘에는 그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대학을 다니면서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직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실제로 직장 생활이 어떤가를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 직장이 생활의 상당 부분 중심이 되죠. 그래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뭐 지역 사회나 친구와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 생활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부분인데, 그 중에서 직장 생활이 중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중심일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만 또는 직장 생활 오로지 문화, 이런 게 확산이 돼서 나머지 가정생활이나 또는 지역생활, 다른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이 단절되거나 위축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 40시간 일하게 되죠. 요즘에 주 5일제도 주 40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주 40시간 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 해서 추가로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초과근로 시간이 직장마다 일이 많고 시간을 조직을 못하다 보니까 초과 근로를 꽤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주 8시간 이상 하는 그런 사업체 비율이 50%가 넘고요. 12시간 이상 하는 사업체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8시간 이상 또는 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게 상당 부분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정의 체류 시간이 적고, 가정에서 잠자는 시간 말고는 부인이라든지 또는 자녀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 대화하거나 같이 보낼 시간이 적다 보니까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생활도 뭐 TV를 본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과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가정생활에 왜곡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아파트 문화뿐만 아니고 사실은 직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베드타운이라는 데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가 많이 죽었습니다. 과거에 지역 사회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지역 단위에서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므로 인해서 우리 직장생활이, 너무 직장생활이 중요하고 직장생활 오로지 그 문화가 확산돼서 실제로 다른 분야가 이렇게 위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직장 문화는 사실은 우리 가족제들을 보면 과거에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벌고 부인들은 되게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던 뭐 이런 소위 남성 외벌이 모델, 영어로는 메일 브레드위너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델에 기초해서 사실은 우리 노동시간이나 직장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을 가지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직장 문화는 과거에 남성 가장이 혼자서 돈을 벌고 집에서는 전업주부가 서포트를 하던 이런 시절의 그 모델에 기초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길게 일을 해야 하고,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뭔가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애를 낳고 애를 기르는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충돌을 겪게 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선택의 길을 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1인당 그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OECD 국가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약 2,193시간입니다. 1년의 노동시간이. 근데 OECD 평균은 1,723시간입니다. 그래서 OECD 다른 나라보다 2010년 OECD 통계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연간 약 470시간을 일하고요. 월로 따지면 1년에 2.74개월 정도를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로 따지면 11.75주를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470시간 하면 어느 정도 될까가 감이 안 잡히지만 2.74개월을 1년 중에 더 일한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게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노동시간이 그렇다고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은 게 아니고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과거 1989년부터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돼서 시작됐고요. 2004년부터 다시 주 40시간제가 도입돼서 법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과거의 주 6일제라는 게 주 5일제로 바뀌었죠. 거기에 따라서 그것만큼 노동시간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적어도 일하는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은 굉장히 길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휴일날 특별근로, 특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뭐 초과근로, 연장근로, 장시간 노동 이것만이 아니고 과중노동, 오버워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덜 뽑고 대신 한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일이 많은 거 이거를 사실은 그 소수 인원 가지고 최소 인력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노동시간이 줄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처럼 노동시간이 길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그 연간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그 평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11년 통계로, OECD 통계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이 29,053달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명목상 임금이고요. 물가라든지 환율을 감안해서 실질 구매력 지수, 영어로는 parity purchasing power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35,406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35,143달러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실질 구매력 지수로 따진 임금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보다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프랑스가 38,000달러밖에 안 되고요. 독일이 약 4만 달러, 그리고 네덜란드가 47,000달러, 스웨덴도 38,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이 낮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제 이 내부에 굉장히 큰 임금 격차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요. 미국보다 높고요. 그리고 하위 10%하고 상위 10% 간의 그 비율 차이도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도 가장 높고요. 이런 부분이 감춰져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이 그렇게 낮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임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배분의 성과가 비교적 노동자들한테 적어도 1995년 IMF 위기가 전까지는 상당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분배 몫이 증가된 걸 볼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후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 임금 수준, 경제 수준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시기상조인가? 어떤 분은 시기상조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그렇지만 크게 보면 작은 부분인데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영어로는 paid annual leave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에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년 미만 근속했을 경우에는 1개월당 하루에 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년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년 근무하면 16일이 되고요. 5년 근무하면 17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아주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 유급휴가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연차휴가를 누리는가를 보면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60일주에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1년 적어도.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를 비교해 보니까 연차휴가 발생일이 11.4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으냐면 1년 미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 등 이런 분들이 신분이 불안하니까 연차휴가를 찾지 못하고 또 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연차휴가를 법에 나온 것처럼 일수만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평균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1.4일인데 문제는 연차 유급휴가는 1년 중에 근로자들한테 본인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11일 가운데 61.4%밖에 안 되고요. 한 나흘 이상을 한 4.5일 정도를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데 왜 쓰지 않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중요한 것이 연차휴가 대신 타먹는 거 많이 있습니다. 원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40%나 되고요. 일거리가 많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약 합치면 33%가량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연차휴가를 가고 싶어도 연차휴가도 못 가고 일을 꼬박히 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력이 딸리고 근로자들이 또 임금이 한 푼이라도 아쉽고 해서 연차휴가를 못 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연차휴가가 어떤가를 살펴보면 자동차나 조선, 은행 같은 데가 비교적 그 고임금 업종인데요. 이런 데도 연차휴가를 가기보다는 연차수당을 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연차 휴가를 8일에서 15일로 올리면서 월차 휴가를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 휴가를 없애면서 연차 휴가를 늘리는 이게 있었는데 그때 이쪽에 자동차, 조선, 은행처럼 임금이 높고 노동조합이 꽤 강한데 이런 데서는 노동조합의 힘을 이용해서 월차 휴가를 없애는 대신 월차 수당으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12개, 12일분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종은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평균 근속자가 적어도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10년, 15년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연차휴가 일수를 20에서 25일 정도까지 탑니다. 그래서 앞에 12개에다가 12일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연차휴가 합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연차 수당과 월차 수당을 받는 돈이 1개월분이 넘습니다. 1개월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휴가를 갈 수 있는데 휴가를 받지 않고 연차 수당을 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고임금 업종이에요. 고임금 업종. 그래서 이런 관행은 좀 바꿔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질문 세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특히 고임금 업종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차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걸 금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의 직장생활과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문제가 어떤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직장에 다니시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지역생활,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